챗GPT가 끝이 아니라 챗GPT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챗GPT는 과연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까? 어떤 기술을 볼 땐 기술을 단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단기적으로 봐서도 안 돼요. 기술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도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겁니다. 진입기였던 거예요. 오늘 모신 분은 SK경영경제연구소 부사장이시죠. 김지현 부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모시고 저희가 이제 또 챗GPT에 대한 말씀을 좀 듣고자 하는데 네. 이제 사실 그동안 챗GPT가 너무나 많은 놀라운 일들을 이뤄냈기 때문에 네. 사용자도 그렇고 관심을 가진 분들의 숫자도 확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는 아는데 그래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 않습니까? 이 네. 처음에 가졌던 우리의 기대감 네. 이게 계속 커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기술적 진보가 나오고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4가 또 나왔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GPT 3.5로 촉발된 챗GPT, 그 이후에 나온 GPT-4. 쉽게 말하면 눈이 달린 거예요. 기존의 GPT 3.5는 말만 이해했고 글만 썼는데 이제는 눈이 달려서 영상과 이미지를 해석할 수 있거든요. GPT-5가 혹자는 연내에 또 나온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계속 발전하고 있고 중요한 건 GPT와 같은 엔진을, 즉 LLM이라고 불리는데 라지 랭귀지 모델은 오픈 AI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구글도 만들고 있고 더 나가서는 아마존도 만든다는 또 이야기가 최근에 들리더라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페이스북을 만든 메타라는 회사도 활발하게 람마라고 불리는 또 LLM을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버티컬 LLM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1번, 기술적으로 오픈 AI도 그렇지만 그 외 다른 기업도 동참하고 있다. 그래서 계속 확대되고 있다가 1번이고 2번은 기술적 진보가 아니라 챗GPT API 그리고 GPTN이라고 불리는 LLM의 엔진을 가져다가 파생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또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두 가지 관점에서 볼 때 계속 이 AGI 서비스라고 불리는데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이 범용 AI 시장은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근데 지금 무슨 여러 가지 그 보안의 이슈,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럴까요? 그 부작용에 대한 뭐 걱정들 이런 그렇죠. 것들 때문에 이거 뭐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정부 차원에서도 이야기 나오고 네. 일론 머스크조차도 네. 오픈 AI 창업자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규제를 해야 되지 않냐? 뭐 서명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네. 이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첫 번째로 이 기술이 너무 압축적으로 빨리 발전되다 보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기술이 널리 쓰이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남용과 오용의 사례들이 발생하죠. 1번 저작권 이슈도 있고 그렇죠. 2번 여기서 나오는 페이크 영상, 페이크 사진이 또 사회적인 혼란을 또 초래할 수도 있고 지금 방금 이야기하셨던 보안의 이슈도 있고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기술이 막 성장하는 과정에 여러 가지 성장통들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그런 성장통들에 대한 문제 제기가 충분히 있어야 그 기술이 연마가 되어서 더 잘 활용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시기적절하게 그런 이슈에 대한 것들이 대두되는 게 옳다고 보고 더 중요한 건 만약 이 서비스가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으면 그런 이슈도 없었을 거예요. 워낙 폭발적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죠. 이런 문제가 나오면 대안들이 항상 만들어집니다. 그 대안은 오픈 AI가 만들기도 하지만 오픈 AI가 못 만드는 건 다른 또 솔루션 업체들이 만들어주겠죠. 그러면 생태계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거죠. 그렇다면 이러한 이슈들로 인해서 지금 사실 뭐 갑자기 최근에 이 관련된 산업들이나 사람들의 관심이 막 커지고 투자가 막 네.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네. 이게 후퇴하지는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렇게 오히려 더 보시나요?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 이슈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관련된 다른 솔루션이나 기술들이 필요로 하니까 그러면 오히려 더 성장하죠. 그렇군요. 지금 음성인식 AI 플랫폼에서 이제는 그 뭐라 그러죠? 이제 대화형으로 지금 바뀌었고 그렇죠. 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미지로 또 넘어가잖아요. 맞아요. 이것이 아직은 우리가 범용적으로 사용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아직은 와닿지가 않거든요. 네네. 이게 바로 우리 실생활에서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건지. 이렇게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LLM 기반으로 만들어진 챗GPT 이전에 네. 작년도 11월 30일 이전이에요. 그 전에 혹시 AI 써보셨어요? 그냥 그 왜 우리 저 텔레콤에서 예. SK 누구? 예. 그럼 그냥 뭐죠? 시리 뭐 이런 거 맞아요. 있잖아요. 알렉사부터 해서
틀어줘. 예, 무슨 맞아요. 뭐 어디를 보고 싶어. 맞습니다. 이랬을 때 AI 어시스턴트라고 부르죠. 스마트 근데 스피커. 좀 어설퍼 보여가지고 많이 안 쓰긴 어설펐죠. 했어요. 예, 초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이었었죠. 아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챗GPT 나오기 이전의 AI는 지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프론트 AI라고 해요. 대중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AI. 쉽게 말하면 AI 비서죠. 1번이고 2번은 인더스트리얼 AI. 그러니까 기업에서 쓰는 AI입니다. 뾰족한 기업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AI. 그래서 후자는 일반 사용자들이 못 써요. 기업이 쓰는 거니까. 네. 특정한 비즈니스 문제를 위해서 쓰는 거니까. 대표적인 게 테슬라에 장착된 자율주행차. 그게 AI거든요. 아, 네. 딱 운전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죠. 그런 AI가 있고 전자 아까 이야기했던 프론트 AI가 있죠. 범용적으로 널리 쓰이는 AI. 단 아무 말 대잔치였죠. 제대로 못 썼죠. 깨어나도 제대로 이해를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에러가 너무 많았어요. 오류가 너무 많았고 지금 나온 챗GPT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 저는 스마트 스피커와 같은 쉽게 말하면 스마트 홈 플랫폼이죠. 더 나아가서는 IoT 즉 인터넷 오브 싱즈 사물 인터넷과 결합되게 되면 기존의 초등학교 1학년 수준이었던 게 갑자기 대학생이 되는 겁니다. 1번 그래서 프론트 AI 1차원적인 스마트 AI가 스마트 스피커가 더 성장할 수 있는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촉발될 것이다. 그래서 1번은 스마트홈과 IoT가 본물처럼 더 확대될 것이다가 1번이고 그 관점이 2번 관점은 이런 컨버세이셔널 UI 쉽게 말하면 기계가 이제 사람 말을 알아듣고 사람과 대화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AI는 단순히 챗GPT에만 활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널리 쓰고 있는 모든 서비스들 모든 소프트웨어들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면서 품질이 훨씬 강화되고 훨씬 더 서비스의 사용성이 좋아질 것 같아요. 이게 2번. 네. 3번은 메타버스하고의 연계. 메타버스는 이제 VR, AR 끼고 들어가서 쓸 수 있는 환경인데 그렇죠. 챗GPT 이전에 한참 떴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확 가라앉았죠. 왜냐하면 기대감을 세상을 바꿀 빅 트렌드로 보고 했는데 네. 와서 뭐 별로 와닿는 것도 없고 네, 그 다음에 맞습니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보니까 또 뭐 디즈니도 메타버스에서 저 투자를 줄인다고 맞아요, 하고 맞아요. 뭐 빠져나간다고 하고 네. 메타도 줄이고 인력 줄이고 네. 뭐 이런 현상들이 자꾸 벌어지니까 네. 아 이거 텄나 보다 아.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현상을 잘 봐야죠. 그렇게 따지면 7년 전, 6년 전에 스마트 스피커도 그런 부침을 겪었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리고 곰곰이 우리 역사상 IT를 보게 되면 항상 그런 부침을 겪어요. 아이폰이 언제 나온지 아세요? 언제 나왔죠? 2007년이에요. 1세대가. 근데 아이폰 이전에도 스마트폰이 있었죠. 그렇죠. 블랙베리도 있었거든요. 정리하면 2004년도, 5년도부터 블랙베리와 함께 다양한 스마트폰이 존재했었어요. 심지어 아이폰 1세대는 널리 안 팔렸어요. 2세대, 3세대 되면서부터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한국에 2010년도에 아이폰이 상륙했거든요. 네. 아이폰 처음 상륙할 때만 해도 100만 대 이상 한국에서 안 팔렸어요. 언제 갑자기 스마트폰이 한국에 대중화됐느냐? 2013년도에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S2가 나오면서부터예요. 네. 정리하면 한 5, 6년 걸렸다는 거예요. 아. 다시 돌아오면 이쪽 시장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메타버스도 시장이 끝난 게 아니라 성숙되지 않은 겁니다. 진입기였던 거예요. 네. 근데 그 메타버스에 궁극적으로 진화하는 데 큰 마중물 역할을 할 게 제가 생각하기엔 챗GPT, 즉 LLM이라는 거죠. 왜냐? 메타버스의 가장 큰 단점은 새로운 디바이스가 뭐 머리도 어지럽고 사용도 좀 불편한 것도 있지만 더 큰 네. 문제는 그 공간에 들어가서 게임이나 혹은 MS 워드 불러들여서 어떤 문서 작업을 하려고 하면 너무 불편해요. 왜? 너무 공허한 공간이거든요. 그렇죠. 키보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타이핑도 못해요. 내가 무엇인가 명령을 내리려고 하면 뭐 손가락으로 뭘 눌러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때 자비스가 등장하면 챗GPT가 등장하면 이 사용성이 아주 극대화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비스를 얘기하시니까 더 네. 와닿기는 하는데 네. 와, 그 정도 되려면 시간이 얼마나 더 필요할까? 아주 먼 훗날의 얘기처럼 들리기도 아니다. 하거든요. 1년 안에 됩니다. 제가 1년 안에? 확신한 건데. 왜냐하면 근거가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챗GPT는 지금 뭘로 우리가 작동시키죠? 웹에서 글자로 작동시키죠. 그렇죠. 근데 이미 챗GPT의 확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크롬 브라우저에서 말로 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글이나 말이나 LLM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질문을 그냥 말로 당연하죠. 그게 1번이고 2번은 메타버스 공간에 챗GPT를 활용해서 말로 글로만 작동시키는 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프트웨어를 가동시킬 수 있는 UI에 대한 고민을 메타가 하고 있거든요. 네. 메타에서 나온 LLM이 SAM이라고 하는 LLM이 있거든요. SAM. 그 SAM이 메타의 안경을 끼고 주변을 보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물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인식된 사물을 기반으로 해서 더 편리하게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고민까지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단언컨대
1년 안에 메타버스 공간 내에 챗GPT와 같은 서비스가 연동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요즘 제 메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작년에 뭐 여러 가지로 안 좋았잖아요. 안 좋은 현상들이 벌어지면서 주가가 폭락을 했는데 그렇죠, 예. 올해 들어서 계속 감원하고 별다른 뭐 좋은 이슈는 없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한 80% 올랐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럴까? 이런 시장의 기대감들이 맞아요, 맞아요. 있는 거라고 봐야겠군요. 그러니까 어떤 기술을 볼 땐 기술을 단위적으로 해석해서도 안 되고 단기적으로 봐서도 안 돼요. 기술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고 서로 연결해서 봐야 됩니다. 메타버스는 방금 이야기했던 챗GPT와 같은 LLM과 궁합이 참 잘 맞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메타버스가 분위기는 꺾였지만 챗GPT와 같은 LLM 덕분에 메타버스와 만나서 궁합이 참 잘 맞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사용자 경험을 제시를 하면 메타가 훨씬 더 부활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이번에 이 챗GPT 그다음 오픈 AI에 대한 투자를 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빙이 검색 시장에서 새로운 그렇죠. 신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네. 이것이 아니라 검색만이 아니라 이 메타가 개발하고 있는 사용하는 이 맞습니다. 여기가 더 중요할 수도 있겠군요. 네,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봐요. 그러니까 아. 챗GPT가 쏘아 올린 공을 단순하게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웹 검색 시작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챗GPT를 기반으로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다른 소프트웨어는 얼마나 품질이 좋아질까. 그게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같은 것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이외에 또 세 번째로는 컴퓨터의 웹이나 스마트폰의 앱이 아니라 메타버스하고는 어떻게 결합이 될까. 네 번째로는 메타버스와 챗GPT가 결합된 이후에 그 공간은 정말 더 사용성이 편리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사용자가 몰릴 것이고 몰리는 그 공간은 2D 기반의 기존에 우리가 사용하던 웹과 앱과는 달리 3D 공간이거든요. 네. 우리 오프라인 공간하고 똑같습니다. 이 공간은 많은 것들이 채우고 있죠. 그러면 그 메타버스 공간 안에도 수많은 디지털 오브젝트들이 채워져야 된다고요. 유튜브에 가면 우리도 815 모니터를 여기서 보고 있지만 이 영상도 누군가 만들어서 채우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메타버스 공간도 수많은 디지털 오브젝트를 누군가가 채우겠죠. 크리에이터들이.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야말로 크리에이터 이코노미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고 그런 크리에이터들에게 도움을 주는 엔진이 제너레이티브 AI거든요. 챗GPT 말고 이미지를 생성해주고 영상을 만들어주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메타버스와 챗GPT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설명드린 제너레이티브 AI 이런 것들이 모두 만나서 서로 궁합이 탁 맞으니까 새로운 제 세 번째 세상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메타버스가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그 컨텐츠를 활용할 수 있는 이 킬러 앱들이 계속 나와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냐. 맞아요. 예. 근데 그게 뭐가 있을까? 네. 뭐 없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떠오르는 건. 네. 뭐 있어도 좀 약간 좀 부족하고. 네. 바로 이것을 채워주는 게 이제 이 챗GPT 같은 역할이다. 네, 제너레이티브 AI다. 그렇죠. 그런 킬러 앱을 만들 수 있는 마중물 역할을 하는 거죠. 일종의 스튜디오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우리가 이제까지 어떤 뭔가 앱을 만든다, 그러니까 코딩을 한다, 프로그램을 만든다, 전부 어떤 기술력이 필요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말로 그냥 그걸 다 만들어낼 수 있다, 지시하는 대로. 네, 그렇죠. 왜냐하면 막강한 파워를, 그러니까 크리에이터, 무엇인가 컨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막강한 파워를 사용자에게 준 건데, 그것도 일반 사용자에게. 내가 코딩 지식이 없어도, 디자인 지식이 없어도, 글을 전문적으로 쓸 수 없어도, 이 제너레이티브 AI 덕분에 그런 걸 잘 쓸 수 있는 아이디어만 있으면, 그런 툴, 도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반 사용자들에게 막강한 도구의 힘을 가져다 준 건 맞죠. 그렇군요. 지금 그렇다면은 이게 참 많은 어떤 산업의 변화를 가져다 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메타버스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게 로블록스라든가 유니티라든가 네네. 이런 유니티 것들이 그렇죠. 이제까지 최고 강자였는데 네. 그럼 만약에 이러한 새로운 음성형으로 아니면 뭐 말씀하신 대로 진행이 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도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이 나와서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곰곰이 보면 카카오톡이 나왔고 배달의 민족이 나왔고 당근마켓이 나왔고 틱톡이 나왔고 인스타그램이 나왔잖아요. 수많은 앱들이 나온 거죠. 기존에 웹에서는 없었던 서비스거든요. 스마트폰이 가지고 있는 무선, 즉 움직이면서 쓸 수 있는 모빌리티성, 그리고 더 나가서 GPS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센서가 들어가고 또 인증 수단이 들어가면서 결제도 쉬워지고 그러다 보니 과거 PC에서는 못하던 새로운 킬러 앱들이 나와서 그 산업 영역이 뜬 거잖아요. 네. 교통산업도 바뀐 거잖아요. 카카오 T부터 해서 우버 같은 거 통해 가지고 숙박산업도 바뀌었습니다. 에어비앤비 이런 서비스가 나온 게 다 모바일 덕분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것처럼 챗GPT는 과연 어떤 산업에 영향을 줄까?
자, 1번. 메타버스와 관련된 플랫폼에 큰 변화를 줄 건데 곰곰이 보면 메타버스에서 우리가 소비하는 컨텐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이런 쪽에 영향을 줄 거예요. 게임을 포함해서. 네. 그거 이외에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결제가 바뀐 것처럼 메타버스 공간 안에서도 우리가 유형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하다 보면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스타일이 다 바뀌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웹에서 우리가 널리 쓰던 커뮤니케이션 방식은 메일이었죠. 그리고 초반엔 채팅이었습니다. 그렇죠. 스마트폰은 뭐죠? 메신저잖아요. 그렇죠. 바뀌었잖아요. 그것처럼 메타버스 공간에서는 또 다른 형태의 커뮤니케이션과 커뮤니티 서비스가 뜨겠죠. 그것도 그 산업이 바뀌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육 산업도 크게 바뀔 거예요. 지금 교육 시장은 따지고 보면 유튜브와 같은 영상을 통해서 이러닝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이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대면을 통해서 영어 교육 받던 것도 다 온라인으로 바뀌었거든요. 메타버스와 챗GPT가 만나면 AI 튜터가 메타버스 공간 속에서 보다 입체감 있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많은 산업에 또 영향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1대1 뭔가 선생님에게 네. 직접 지도받는 것 같은 느낌을 그렇죠. 그 환경이 만들어줄 수 있겠군요. AI와 비주얼한 메타버스의 공간감 때문에. 우리가 사실 메타버스에 대해서 계속 그 와닿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그 로블록스만 보더라도 네. 그 이미지들이 되게 네.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좀 예, 떨어지고 예, 만화 퀄리티가. 같고, 게임 같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폄하하는 네. 아직도 멀었다 이런 느낌을 주는데 네. 이게 이미지만이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아주 큰 변화가 있겠군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실사 이미지, 진짜 같은 이미지. 음. AI 휴먼이라고 하죠. 메타버스 공간의 AI는 메타 휴먼이라고 불리고 더욱더 사람처럼 닮아가고 있거든요. 우리 광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최근에 AI 휴먼이. 그렇죠. 예, 그게 다 AI 기술과 GPU 기술들이 발전되면서 더 실사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치한 만화가 아니라 진짜 사람을 닮은 아바타들이 탄생하겠죠. 1번. 2번. 그런 아바타가 아무리 많아도 일일이 사람이 조작하게 되면 당연히 제한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두뇌를 가진 챗GPT가 들어가게 되면 쉽게 말하면 우리 게임의 NPC라고 있거든요. 네. 논 플레이어 캐릭터. 얘들은 정해진 작업밖에 못 해요. 다른 이야기를 하면 모른다고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챗GPT가 들어가면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개화되는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게임 시스템을 보면은 NPC라고 해서 이렇게 딱 그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게 있고 그러니까요. 가서 클릭하면은 똑같은 텍스트로 된 어떤 똑같은 말만 맞아요. 네, 제가 그 하잖아요.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그 사람이 그렇죠. 어떻게 접근하느냐, 어떤 말로 물어보느냐에 따라서 예. 다 다른 제가 답을 딱 할 수 다른- 있는. 맞아요. 그러니까 살아 숨쉬는 거죠. 쉽게 그런 말하면 게임이 재밌어지겠는데요. 훨씬 더 리치해지죠. 예, 게임의 시나리오가 정형화돼 있지 않죠. 근데 만약 그렇게 된다고 하면 네. 이제까지 게임을 만드는 코딩을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 프로그램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된 산업들 툴들이 네. 있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다 그 뭐라 그럴까요? 타격을 입는 건가요? 아니면 더 아니죠. 확장이 되는 더 건가요? 확장되는 거죠. 기존에 있는 NPC 그대로 쓰고 캐릭터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시나리오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 캐릭터에 고스란히 챗GPT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제너레이티브 AI를 연동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기술이 또 뜰 것이고 집어넣어서 어떤 아무 말 대잔치를 하면 안 되잖아요. 들어와서 또 어느 정도의 바운더리 안에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또 시나리오가 보강되겠죠. 게임은 더욱더 재밌어지고 더욱더 풍성해지고 개인별로 다른 게임을 즐길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의 게임 산업이 한 차원 더 다각화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사실 그 메타버스와 관련해서 투자한 큰 외국 회사들 보면은 그 로블록스도 있지만 유니티라는 게임을 만드는 맞아요. 툴. 엔진이 있죠. 여기가 엔진. 그러면 지금 많이 일반적으로 갖는 생각이 이 음성에 의해서 누구나 쉽게 코딩을 하고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된다면 이런 전문적인 저작 툴 네. 이쪽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좀 다를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음성을 이용해서 코딩을 한다고 해서 아주 고난도의 코딩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니어급의 코딩을 대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시니어는 더욱더 탄탄해지는 거죠. 기존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게 시간이 짧아지고 예전에 비용이 많이 들던 게 줄어들고 예전에 이만큼까지밖에 못했던 게 오히려 고난도의 프로그래밍은 사람이 함으로써 더욱더 발전되고 그렇게 진화하겠죠. 네. 지금 이렇게 빠르게 메타버스만 연결해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제 약간 그림이 그려지는데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자비스 그 정도 이렇게 뭔가 된다고 하면은 더 빨라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 그게 1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 네. 보시는 이유가 있나요? 우선 가장 큰 이유는 챗GPT를 활용한 API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서비스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챗GPT가 끝이 아니라 챗GPT가 시작이 되고 있다고요. 두 번째는 GPT-4만 해도 올해 하반기쯤 나오려나 했거든요. 근데 이미 벌써 상반기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GPT-5가 고민되고 있잖아요. 그런 속도를 볼 때 이 두 가지 챗GPT를 활용한 생태계의 성장, 두 번째
챗GPT를 만들어낸 GPT 엔진의 성장,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오픈AI만 만드는 게 아니라고요. 전 세계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너도 나도 만들고 있다고요. 그런 경쟁 속도를 볼 때 훨씬 속도는 당겨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